밤에 자주 깨는 당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는 이야기, 왜 나이 들면 밤에 자주 깰까에 대해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10시쯤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 가고 다시 누웠는데 3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5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 않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늙는구나. 원래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오늘 이 영상은 약 먹기는 싫고 병원 가기는 애매하고 하지만 정말 잠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나이와 수면의 진실 챕터 1 젊을 때와 다른 건 당연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실제 사례의 일, 김순자님 67세, 서울 노원구. 저는 30년을 회사 다녔는데요. 그때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어요. 퇴근하고 밥 먹고 9시만 되면 그냥 눈이 감겼거든요. 근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잠이 얕아진 거예요. 처음엔 내가 어디 아픈가 했죠. 병원도 가보고 검사도 했는데 다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바뀌는 겁니다 하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김순자님처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분명 예전엔 잘 잤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면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잠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얕은 잠 막 잠들기 시작한 상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깹니다. 2단계 중간 잠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체온이 내려갑니다. 3단계 깊은 잠 이때가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웬만해선 안 깹니다. REM 수면 꿈꾸는 잠 뇌는 활발하지만 몸은 마비된 상태. 이 4가지 단계가 밤새 4-5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20, 30대 깊은 잠 20%에서 25%, 얕은 잠 50%, REM 수면 25%, 60, 70대 깊은 잠 10에 15%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얕은 잠 60%로 늘어남, REM 수면 20%, 깊은 잠이 줄어든다는 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깬다는 뜻입니다. 챕터 이 몸이 보내는 신호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들까요? 이건 우리 몸의 여러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 1. 방광의 변화. 실제 사례 2. 이철수님 72세, 부산 해운대구. 저는 밤에 꼭 2-3번은 화장실을 가요. 처음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했죠. 그래서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근데도 똑같더라고요. 새벽 2시, 4시, 6시. 나중에 알았는데 방광이 나이 들면서 용량이 작아진대요. 예전 같으면 500킥 참았는데 이젠 200큐만 차도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이철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지금 가야 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단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변화 2. 체온 조절 능력. 사람은 잠들 때 체온이 약간 내려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실제 사례 3. 박영희님 69세, 대구 수성구. 저는 새벽만 되면 춥거든요. 여름에도 그래요. 이불을 덮고 자는데 새벽 3시쯤 되면 으슬으슬해요. 그러면 눈이 떠지죠? 이불을 더 덮어도 한 번 깨면 그게 그냥 신경 쓰여요. 박영희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깨우는 겁니다. 변화 3. 호르몬의 변화.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이게 충분히 나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30에서 50% 줄어듭니다. 그러니 잠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변화 사관절과 근육, 실제 사례4, 최동근 님 74세, 인천 남동구. 저는 무릎이 안 좋거든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누워 있으면 욱신거려요. 자세를 바꿔보려고 뒤척이다가 그냥 깨버려요. 한번 깨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야 하나 하고 시계를 보게 돼요. 최동근 님처럼 관절염, 근육통이 있으면 밤에 더 자주 깹니다. 낮에는 움직이니까 덜 느껴지는데 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방광 용량 감소, 체온 조절 능력 저하, 멜라토닌 감소, 관절 근육 통증,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밤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깨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잠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2부 새벽 각성의 비밀, 챕터 3 왜 다시 잠들기 어려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깨면 그냥 끝이에요. 새벽 3시에 눈 뜨면 아침까지 뜬 눈으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 1. 생각이 몰려오는 시간. 실제 사례 5. 김평구 님 66세, 광주 북구. 저는 새벽에 눈 뜨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아들 걱정, 며느리랑 관계 걱정, 손주 걱정, 건강검진 결과 생각, 돈 걱정. 낮에는 바쁘니까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새벽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불안해지죠. 김평군이 말씀처럼 새벽은 생각의 시간입니다. 낮에는 TV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뭔가 하느라 바쁘니까 걱정이 묻힙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온 세상이 조용할 때 우리 머릿속은 오히려 가장 시끄럽습니다. 흔한 걱정들, 자식들이 나한테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까? 요양원 가게 되면 어쩌지? 배우자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통장 잔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새벽에는 10배로 크게 느껴집니다. 이후 2시계 보기의 함정. 새벽에 눈 떴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6. 정관호님 71세, 수원 영통구. 저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봐요. 눈만 뜨면 자동으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거예요. 새벽 2시 30분. 그럼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돼요. 9시에 자서 5시간 잤네. 아직 2시간 30분 더 자야 하는데 못 자면 내일 피곤하겠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잠은 달아나요. 정관호 님이 경험하신 게 바로 시계 보기의 악순환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계산 모드로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은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이유 3. 억지로 자려는 노력. 역설적이지만 가장 잠을 방해하는 건 빨리 자야 해라는 생각 자체입니다. 실제 사례 7. 김영자님 68세, 대전 서구. 새벽에 깨면 저는 이렇게 해요. 눈 꼭 감고 자야 해, 빨리 자. 숨도 천천히 쉬어보고 양세기도 하고 다리에 힘도 빼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안 와요.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결국 아침 해 뜨는 거 보게 되죠. 김영자 님이 경험하신 게 노력 역설입니다. 잠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쓸수록 뇌가 각성됩니다. 내가 지금 자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다. 이걸 뇌가 인식하는 겁니다. 챕터 4. 새벽에 깼을 때 대처법. 그렇다면 새벽에 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1. 시계를 멀리하세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시계를 뒤집어 놓거나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시간을 모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경험담. 이순덕 님 70세, 강릉. 의사 선생님이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시계 안 보라고. 처음엔 이상했어요. 몇 시인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시간 모르니까 아직 자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방법, 이 억지로 자지 마세요. 두 번째 규칙입니다.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실제 사례 8, 조미님 73세, 제주. 저는 요즘 이렇게 해요. 새벽에 눈 뜨면 20분 정도 그냥 누워 있어요. 잠 오면 자고 안 오면 일어나요. 거실로 나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창밖 보고 책 몇 줄 읽고 그러다 보면 졸려와요. 그때 다시 누워요. 조미님처럼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침대, 잠 안 오는 곳. 이걸 막으려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방법 3. 호흡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천천히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8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걸 4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실제 후기, 김미자님 67세, 창원.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7초 참는 게 힘들어서.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거 하면 생각이 호흡에 집중돼요. 다른 잡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3부 낮잠의 진실, 챕터 5 낮잠, 적인가, 친구인가. 많은 분들이 낮잠을 죄악시합니다. 낮잠 자면 밤잠 망친다, 노인네들만 낮잠 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 사례 9, 박술래님 75세, 천안. 저는 낮잠 자는 게 너무 죄책감 들었어요.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운데 아니야, 참아야 해 하면서 억지로 버텼어요. 그러면 오후 내내 멍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낮에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소파에서 졸아버리거든요. 박술래님 경우가 낮잠을 잘못 관리한 케이스입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낮잠의 특징. 오후 4시 이후에 잔다, 밤 수면 방해. 1시간 이상 잔다, 깊은 잠에 빠져서 깨기 힘듦. 침대에 누워서 잔다, 밤잠과 혼동됨. 불규칙하게 잔다, 몸의 리듬이 깨짐. 좋은 낮잠의 특징. 오후 1에 3시 사이 생체 리듬상 가장 적절한 시간. 20에 3분분 깊은 잠에 빠지기 전 소파나 의자에서 완전히 눕지 않음. 매일 같은 시간 몸이 예측 가능하게. 실제 성공 사례. 최인숙님 69세, 울산. 저는 요즘 이렇게 해요. 점심 먹고 1시 30분이 되면 소파에 앉아요. 알람을 25분으로 맞추고 눈을 감아요. 완전히 안 자더라도 그냥 눈 감고 쉬어요. 이게 진짜 도움이 돼요. 오후가 훨씬 가뿐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밤에도 더 잘 자요. 최인숙님이 하시는 게 냅입니다. 잠이라기보다 휴식에 가깝습니다. 챕터 6 낮 활동의 중요성. 좋은 밤잠의 비결은 사실 낮에 있습니다. 핵심 원리. 낮에 활동해야 밤에 잔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 10. 김철호님 76세, 포항. 저는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TV 보고 누워있고 그냥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이 안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요. 처음엔 20분, 지금은 1시간씩 걸어요. 이거 하고 나서 밤잠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낮 활동 가이드.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낮 활동입니다. 1점 아침 햇빛 쐬기 30분. 햇빛은 멜라토닌 리듬을 조절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립니다. 2점 가벼운 운동 30분 마이너스 1시간. 산책, 맨손 체조, 요가, 수영 가능하면 격렬할 필요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점 사회활동.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종교 활동. 사람을 만나는 것도 뇌를 깨우는 활동입니다. 실제 후기. 이정숙님 71세, 안산. 저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다녀요. 화,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가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확실히 잘 자요. 머리도 쓰고 몸도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피곤한 것 같아요. 사부약 없이 잠 돕는 실전 방법.
챕터 7 수면 환경 만들기. 이제 실전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침실 온도. 최적의 수면 온도는 18에 20도입니다. 너무 더우면 잠들기 어렵고 너무 추우면 자다가 깹니다. 실제 사례 11. 홍길동 님 70세 원주. 저는 여름에 에어컨을 23도로 맞춰놨어요. 근데 새벽에 자꾸 깨요. 더워서요. 올해는 20도로 낮췄어요. 이불은 좀 더 덮고요. 이게 확실히 나아요. 방법 2. 조명 관리.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특히 블루라이트 휴대폰, TV는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실제 사례 12. 송미란 님 68세 구미. 저는 밤 9시 되면 거실 전등을 끄고 스탠드만 켜요. 처음엔 어두워서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졸려와요. 몸이 이제 밤이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방법 3. 침대 활용. 침대는 오직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기, 침대에서 휴대폰 하기, 침대에서 걱정하기. 실제 사례 13. 전영희 님 72세 진주. 저는 침대를 거실처럼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침대에 앉아 TV 보고 낮에도 누워서 책 보고. 근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지금은 침대는 정말 잘 때만 가요. 그랬더니 누우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챕터 8. 저녁 루틴 만들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녁 루틴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 김말자님 74세 목포. 저는 매일 똑같이 해요. 저녁 8시 30분 산책 15분 집 앞 한 바퀴만 천천히 돌아요. 9시 따뜻한 물 한 잔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 마셔요. 9시 15분 스트레칭 몸 어깨 다리 가볍게 풀어요. 9시 30분 TV 끄기. 이때부터는 조용히 지내요. 10시 잠자리. 매일 똑같은 시간에 누워요. 이걸 3개월 했더니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졸려와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김말자님의 루틴이 완벽한 예시입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몸이 학습합니다. 추천 저녁 루틴 리스트. 여러분도 이 중에서 편한 것들로 조합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 10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5회 1공분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일기 쓰기 5분 걱정을 종이에 옮기면 머릿속이 가벼워집니다. 감사 노트 작성하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용한 음악 듣기. 클래식이나 자연 소리가 좋습니다. 실제 후기. 이숙자님 69세 청주. 저는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써요. 처음엔 뭘 쓸지 몰랐어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싶었죠. 근데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오늘 날씨 좋았다. 손주한테 전화 왔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요. 이거 쓰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잠도 편안하게 와요. 실전 Q&A. 질문 1. 잠이 안 올 때 술 한 잔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소주나 막걸리를 수면제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술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실제 경험담. 최병우 님 73세 김해. 저는 10년 넘게 밤마다 소주 한 잔씩 먹었어요. 그러면 빨리 잠들거든요. 근데 새벽에 꼭 깨요. 목도 마르고 머리도 아프고. 의사가 술 끊으라고 해서 2개월 끊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더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잠이 깊어졌어요. 질문 2. 수면제는 먹어도 되나요? 이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제는 단기간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수면제 부작용이 커집니다. 수면 전문의 시니어분들은 수면제 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다음날까지 약 기운이 남아서 어지럽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하세요. 질문 3. 멜라토닌 영양제는 어떤가요? 멜라토닌 보충제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두통,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 처음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세요. 질문 4. 낮에 졸린데 참아야 하나요? 아니요. 낮에 너무 졸리면 20에 30분 눈 감고 쉬세요. 억지로 참는 것보다 짧게 자는 게 낫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7회 8시간 못 자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 햇빛 30분, 낮잠 25분으로 제한 저녁 루틴 하나 만들기, 시계 멀리 두기 하나만 바뀌어도 수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제 사례 박정희님 77세 순천. 저는 70년을 살았는데 최근 5년이 가장 잠 못 잤어요. 매일 밤이 전쟁 같았어요. 근데 이 영상 보고 하나씩 따라했어요. 첫 주는 아침 산책만 했어요. 둘째 주는 낮잠 시간 줄였어요. 셋째 주는 저녁 루틴 만들었어요. 3개월 지난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나아졌어요. 밤에 한두 번은 깨지만 다시 잠들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정희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